안녕하세요. 양서영입니다. 오늘은 청년 권혁진 군을 모시고 이분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권혁진입니다. 나이. 네, 저는 26 됐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건가요? 네, 저는 학교에서 초중고 학생들 국악교육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국악인으로 활동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국악 관련된 전공을 하신 건가요? 네, 저는 한국음악과라고 해서 국악 전반적인 학과를 나왔고요. 그 안에서 이제 세부 전공이 나뉘는데 전 풍물연희, 상모 돌리고 이제 농악 같은 거 하고 있는 학과를 나왔습니다. 그걸 전공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런 거 하면은 수익이나 뭐 이런 게 뭐 사실 하기 나름이죠. 학교에서 그러면 뭐 방과후 활동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수익이 많다 적다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시간당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 알바 개념보다는 많은 편이죠. 시간당 보통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지만 실제 방과후라는 자체가 모든 학교가 시간이 동일한 시간이다 보니까 본인이 그 타임을 잘 맞춰서 월화수목금 모든 이제 요일에 배정을 받으면 좀 수익이 나쁘진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방과후 학교에 지원하려면 뭐 자격증이나 뭐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자격 요건이라기보다 본인이 일단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요즘은 보통 교직원 선생님들이랑 학부모들이 이제 같이 들어와요. 학부모들도 면접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 이런 식으로 세 파트가 나눠서 이제 면접을 보다 보니까 뭐 관련된 자격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심사하는 부모님들이나 학교 운영위원들도 좋은 평가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별도로 뭐 교원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따로 필요 없는 건가요? 교원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도 있긴 합니다. 가산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 자체는 그냥 뭐 관련 전공자나 뭐 관련 자격증이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면접,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고 면접에서 채용되는 그런 방식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관련된 뭐 자격증이 크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강사 활동을 했다 보니까 제가 올해로 이제 6년째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만 꾸준히 하신 거예요? 한 학교만도 지금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뭐 부수적으로 매년 이제 좀 다르게 학교별로 이번 학기에는 뭐 월요일에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기존에 월요일에 수업이 있던 경우에는 뭐 이제 그 학교는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실 이런 문화예술 쪽 활동하시면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을 하시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배고프다, 뭐 돈 벌기가 힘들다, 뭐 이런 한간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진짜 그것도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문화예술을 전공하면 사실 누구나 공연을 하고 싶고 무대에 오르고 싶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하고 싶다라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을 하면서 배고프게 문화예술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 강사의 길도 이제 같이 걷고 있는 이유가 예술 강사라는 것은 그래도 계약을 하는 순간 고정적인 급여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뭐 적금을 넣는다든지 뭐 부수적인 걸 하면서 또 공연까지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직업 하시면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하기를 잘했다, 뭐 이런 장점이나 뭐 에피소드 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사실 뭐 강사를 하면서는 학생들이 커가는 모습도 바라보는 거고 그 학생들이 저 같은 경우 일찍 강사의 길을 좀 접했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 가르쳤던 경우에는 벌써 성인이 돼서 어느덧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사회생활을 걷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친구들을 접하다 보니까 일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한 반에 담임으로서 한 학급의 아이들만 알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전 학교의 학년들을 다 가르치다 보니까 좀 많은 친구들을 만난다는 장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국악하면서 가장 즐거운 거는
또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혹시 이제 이걸 배워서 실제 그 혁진군처럼 국악의 길로 간 친구들도 있나요? 몇 명 있죠. 있긴 한데 사실 제가 여럿 말립니다. 계속해서 말리는 이유가 저도 참 삶이 행복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공연이 들어와도 내가 이날은 쉬고 싶다 하면 사실 공연을 안 해도 되는 게 사실은 예술인 뭐 프리랜서의 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즐겁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일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이 없는 날에는 또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쉬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고정적인 월급 받는 거를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다 보니 느끼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제자들한테도 전공하겠다 그러면 좀 많이 말리는 편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어쨌든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쉬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이제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쵸. 이번에 코로나라는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예술인이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상 이 계통에서 제가 봤을 때 한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주변에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도 사실 이 계통에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무대를 설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렸죠. 사실 저 같은 방과후 강사들도 학교에서 외부 강사를 제한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에 사실 집에 악기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업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모두 취소되고 공연도 취소되는 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더더욱 직장 생활이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